안녕하세요. 이번에는 C 언어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변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면서 뭐 아니면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거를 필수적으로 사용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변수가 무엇인지 또는 변수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자, 변수라는 거는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가 발생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C 언어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변수라는 거는 그 변경이 가능한 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는 변수라는 게 그,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값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자의 마음도 비슷하죠. 자, 변수와 같습니다. 자, 근데 왜 변수를 사용할까요? 자, 왜 우리는 당연하게 변수를 사용해 왔지만 왜 변수를 사용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굉장히 데이터들이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작업 관리자 한번 띄워볼까요? 자, 지금 작업 관리자를 보면은 이 프로세스 탭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러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각각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지금 메모리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러한 그 각각의 것들이 지금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로 지금 작성이 돼서 그게 지금 이제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각각의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뭐 적어도 못해도 뭐 몇십 개, 몇백 개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변수들이 지금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고 지금 못해도 저의 이 프로세스 개수만 치면은 대략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한 개당 한 100개의 변수를 사용했다라고 가정해 보면 100개 곱하기 200개. 그러니까 200개의 프로세스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뭡니까? 한 2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2만 개. 그러니까 2만 개 정도의 그 변수가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있다. 뭐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지금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물론 뭐 크기들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한 개가 뭐 정수형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 뭐 7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 우리는 이 7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7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를 일단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7은 정수잖아요. 그래서 정수의 경우는 4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한 칸을 제가 1바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네 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칸이 할당이 됐고 거기에 7이라는 그 정수값이 지금 할당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 구조를 조금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각 바이트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각 바이트마다 이렇게 그 메모리 주소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16진수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x1000, 1001, 1002, 1003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자,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자, 메모리 주소가 지금 각각의 바이트마다 있지만 맨 첫 번째 있는 이 메모리 주소 값이 대표 주소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7은 지금 현재 0x1000이라는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현재 그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일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그 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각각의 집 주소가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뭐를 보고 찾아오면 될까요? 자, 이 주소를 보고 찾아올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집 주소를 알려주면은 친구가 이 주소를 보고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7이라는 이 데이터를 그, 그러니까 그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그러면 참조하려면 우리가 접근하려면 일단 이 주소값이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계산했던 요 데이터의 개수가 대략 한 2만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친구랑 연락을 할 때 아니면 친구 집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친구의 집이나 친구의 전화번호를 직접 외우지 않고 그냥 그 친구의 이름으로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누구네 집, 개똥이네 집, 그리고 개똥의 전화번호 그렇게 저장을 하겠죠.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러한 그 주소값을 다 그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메모리에 접근하기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서 이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모리에다가 제가 럭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럭키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값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변수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변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C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예로 정수를 예를 들었는데 정수 같은 경우는 지금 4바이트 차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더라도 그 값이 얼마의 그 메모리를 차지하는지 그 사이즈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수의 타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변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가 있죠. 정수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수점을 갖고 있는 실수 타입, 그리고 문자로 표현하는 문자형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정수형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쇼트라는 것도 있고 롱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하드웨어 사양이 좋지 않았던 좀 옛날 시절에는 좀 한 뭐 그래봐야 아마 20년 30년 그 시절에는 우리가 하드웨어의 그러니까 그 메모리 용량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자, 이 쇼트라는 그러니까 얘도 정수지만은 이게 좀 너무 넉넉하게 잡지 않고 그 쇼트라는 어떤 별도의 타입을 둬서 그 조금 더 그 메모리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다 보면은 좀 인트보다 좀 더 그 용량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롱이라는 타입을 사용해서 인트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선언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하드웨어 그 사양이 워낙에 지금 뛰어나다 보니까 메모리 절감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트를 사용하고요.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 쇼트는 요즘은 거의 쓰지 않고 가끔가다 롱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범위의 정수가 필요할 때는 롱을 쓰기도 하지만 거의 인트로 커버가 다 됩니다. 자, 실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플로트라는 형태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블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냥 더블로 디폴트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넉넉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자형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예나 지금이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1바이트 차지합니다. 문자 하나당 1바이트를 차지해요. 자, 그 다음에 유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배열의 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본형에서 좀 더 확장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기본형의 이런 데이터들이 막 다발로, 그러니까 집단으로 필요할 때, 그러니까 묶어서 여러 개를 선언해야 되는 경우에 이 배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열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형도 있는데 이 포인터형 같은 경우는 주소값에 참조하는, 그러니까 주소값을 가리키는 뭐 그런 타입인데 이것도 포인터 부분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트럭트 타입이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배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데이터를 묶을 때 배열을 쓴다고 했는데요. 구조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을 때 쓰지만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 같은 그 종류의 데이터를 묶을 때 배열을 쓰는 거고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타입이 다른,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지만 타입이 다른 경우에 이 구조체를 쓰는데 이게 훗날 그 객체지향의 클래스의 원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체도 사실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변수는 모든 뭐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모든 컴파일 기반 언어에서 자,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앞에 타입을 적어주고 그 뒤에 변수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걸 컴파일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value라는 이름의 변수인데 근데 앞에 타입을 보고서 int네 그러면 int니까는 정수네 그러면 4바이트가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4바이트를 이렇게 할당을 딱 하고 메모리에 할당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value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밑에 거 보시면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value에다가 뭘 해줍니까? 100이라는 값을 대입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메모리 4바이트 할당하고 그 다음에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형태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 줄에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값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 한 줄로 쓰는 경우, 두 줄로 쓰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 줄로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value나 이 num이나 결국은 4바이트를 이렇게 시스템이 할당해 줍니다. 할당해 주는데 자, 이 한 줄로 쓰는 경우는 그 막바로 자,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자마자 5로 초기화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세미콜론으로 한번 찍고 들어가잖아요. 세미콜론 찍었다는 얘기는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0을 대입하기 전에 이미 한번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일단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이 밸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요 라인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100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쓰레기 값이에요. 쓰레기 값. 가비지 값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 값이 왜 들어가 있냐? 아까 제가 여기 작업 이제 작업 관리자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그 프로세스들이 그 동작을 하다가 이제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작업 끝내기를 해서 만약에 종료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이 메모리가 시스템으로 다 반환이 돼요. 그럼 시스템으로 반환이 되면은 뭐 어떤 한 프로세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메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각각의 데이터별로 썼겠죠. 그럼 이런 애들이 100메가가 시스템으로 다 환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이제 그 메모리를, 여러분들 이제 고물상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은 고물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지 않나요? 산처럼 쌓여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 고물상에 회귀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메모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물상에서 뭐 합니까? 그 고물상에서, 그러니까 특히 뭐 이렇게 약간 폐차장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차를 폐차하고, 근데 폐차를 하지만 다 그냥 그렇게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들을 뽑아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필요한 부품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되팔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이 시스템도 그 메모리에 이러한 그 메모리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러니까 환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또 지금처럼 밸류라는 애가 4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그 고물상처럼 이렇게 그 메모리 고철 덩어리 중에 4바이트만 딱 떼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밸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이전에 사용했던 어떤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주는 이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 정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저기 프로젝트 한번 열어볼까요? 헬로월드 한번 찍었던 거. 자, 요거 한번 열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변수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건데, 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 코드를 좀 따로따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 소스 파일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추가 새 항목 가셔가지고, 자, 파일을 따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변수니까 뭐 variable이라고 할까요? variable. 자, variable.cpp 하고 추가. 그러면은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include부터 할까요? 자, include 샵 include, 아이고. 자, stdio.header. 자, 그 다음에 자, main. 자, 여기서 이제 그 자동 완성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헬로 월드를 찍을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 지워줄게요. 변수를 하나 선언합시다. int value 하고 아까와 같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int value하고 value는 100. 자, 그 다음에 int num은 5.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 거고 얘는 얘를 밑으로 좀 내려봅시다. 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 게 아니라 한번 그 선언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요걸 초기화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선언했을 때 이미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된 거고 100을 대입한 거죠. 그 이후에.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값, 이 두 개의 변수를 한번 제가 printf로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방법은 뭐냐면 이 서식 문자라는 걸 제가 사용할 건데요. %d 하고 또 %d 이렇게 할까요? 그냥 %d 이렇게 하고요. 뒤에다가 num부터 출력합시다. num value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d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퍼센트라는 게 서식 문자라는 뜻입니다. 서식. 그러니까 서식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이게 %하고 d가 뭘 의미하냐면 데시멀의 약자입니다. 데시멀. 자, 데시멀이 뭐냐면 데시멀이 십진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d 하면은 십진수를 출력해라. 근데 십진수를 출력하는데 그 여기에 매핑되는 변수를 콤마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num이라는 변수는 이 %d에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또 %d가 또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변수가 또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rintf가 출력을 할 때는 이 큰 따옴표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는데 자, 이때 이 변수의 값이 여기 각각에 매핑이 돼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한번 해보면 빌드 오류가 나네요. 지금 보면은 왜 빌드 오류가 나냐면 자, 여기 보면은 메인이 firstcode.obj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도 지금 메인이 있고 여기에도 지금 메인이 있습니다. 자, 메인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무력화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삭제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코드가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삭제하지 말고 이 코드, 그러니까 이 first code.cpp를 컴파일할 때 컴파일을 제외시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first code.cpp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속성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빌드에서 제외라는 게 있는데 예라고 할게요. 예하고 적용 확인하면은 얘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뜰 겁니다. 여기 오버레이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빌드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빌드 한번 해볼까요? 빌드하고 실행 한번 해보면 빌드는 자 솔루션 빌드 F6번이죠. 단축키. 그래서 F6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실행은 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눌러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그죠? 5하고 100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뭐 붙어서 5100처럼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기 싫으면 콤마를 적어 주시는지 아니면 한 칸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5하고 10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서식 문자고요. 서식 문자는 지금 제가 정수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자 정수 외에 자 서식 문자 종류들이 좀 있는데요. 자, %d를 우리가 지금 방금 사용했었고, 자, 이제 우리가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 자, %f는 실수를 출력할 텐데요. 자, 여기 부호 있는 십진 실수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c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문자를 표현할 때, 단일 문자 표현할 때 %c를 사용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자의 열이라는 걸 또 출력할 수도 있는데 문자의 변수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s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16진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값 같은 거 출력할 때는 그 16진수 같은 경우는 %x를 사용합니다. %x. 자, 그래서 이게 헥사의 약자예요. 헥사. 자, 그런데 이제 뭐 헥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요즘은 이런 것도 씁니다. %p. 이건 이제 포인터가 결국은 주소값이거든요. 그래서 주소값을 나타낼 때는 또 %p를 쓰기도 해요. 예, 이거는 참고로만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캐릭터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캐릭터형. 자, 캐릭터형 그 출력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일단은 얘를 주석으로 좀 막을게요. 자, 얘는 정수형 출력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요 아래쪽에다가 자, 주석 하나만 달게요. 이번에는 문자 출력. 자, 문자열이 아닙니다. 문자 출력이에요. 자, 이렇게 합시다. int value.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자, c. 자, 지금 두 개의 변수를 제가 선언을 했죠. value와 ch. 근데 얘는 정수고요. 자, 얘는 캐릭터 타입의 문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C라는 그 문자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변수가 되겠죠. 자,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지금 제가, value 값은 정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d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h 같은 경우는 문자기 때문에 %c로 이렇게 문자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F6번 눌러서 자, 빌드 성공했고요. 자, 실행 한번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정수 밸류 같은 경우는 100이 그대로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문자 ch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 C라는 그 문자가 출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를 출력할 때는 뭘 사용한다? 서식 문자 %c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이 서식 문자열을 이용해서 자,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여러분들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이, 성적을 이렇게 출력하는 그 코드를 작성하시는데, 제가 여기가 뭐라고 썼냐면 나이의 숫자와 성적의 문자는 자, 서식 문자열에 직접 쓰지 말고 서식 문자, 그러니까 %d, %c를 사용해서 얘를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좀 유의사항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모든 언어에 다 공통이에요. 이거는. 자, 변수 선언할 때 우리 유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변수 이름은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사용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숫자나 언더바를 중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수문자는 그 특수문자 전체가 사용 불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수문자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 이름에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자,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지금 보면은 2가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특수문자 사용 못 한다고 했죠. 이게 샵이 붙어 있는 경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수 이름 중간에 공백 삽입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int하고 자 num 공백 띄고 vel,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 변수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자 num이나 아니면 num, 자 이거 다 각각 그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num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 그 각각 다른 그 변수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자, 요 정도의 규칙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